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계시고요. 열애영공 정변지 맹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귀불귀법 귀성 합장 내리고 편안히 하세요. 우리는 열애 부처님의 편안하고 안정되고 밝고 아름다운 그 생각을 가짐으로써 내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되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세계는 어떤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형상도 없습니다. 오직 고요하고 맑고 밝고 아름다울 뿐입니다. 그 아름다운 부처님의 세계의 그 마음은 우리 모두가 다 본래 갖고 있는 자성의 청정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자성 청정심 밝고 아름다운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걱정도 근심도 시비할 것도 없습니다. 불교의 수행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수행입니다. 모두가 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 따뜻한 안방에 편안하게 쉴 수가 있듯이 우리 마음에 편안한 그 본래의 자성 청정심은 그걸 일러서 마냐 바라밀 마냐의 마음 즉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냐의 지혜는 무라지냐라는 것인데 무라라는 것은 앞이라는 뜻이고 지냐라는 것은 지혜라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 이전에 본래 알고 있는 밝은 것을 마냐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요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입니다. 법화경에서는 그것을 제법 실상이라고 합니다. 자연 그대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또 잎이 지고 앙상한 나무가지 그대로가 본래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현실에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는 찰나생 찰나멸의 그 현상을 알아챌 수 있다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고 시비할 것이 없습니다. 그게 따라 그대로 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무진스님이라는 분이 비구니 스님이라는 말도 있고 거사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명나라 때 사람인데 춘유백화 추유월이요 봄에는 100가지 꽃이 있어 아름답고 가을에는 밝은 달이 있어 참으로 시원하고 하유양풍 동유설이라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있어서 마음을 아주 한가롭게 해주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내리서 푸근한 마음을 쉬게 해준다. 그런데 양무한사 개심도 하면 만약 일을 다 해 요달에 하친 한가한 사람이 그 사계절의 마음을 척 걸쳐 놓을 것 같으면 장무인간 호시절이라 대장부의 호시절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시를 읊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변화를 먼저 항상 짐작하고 쫓아가야 되는데 쫓아가다가 보니까 어려워집니다.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침과 낮과 저녁과 밤, 또 새벽이 오고 여명이 싹 트는 그 순환의 자연 현상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떤 한 곳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 집착 때문에 그 집착의 마음이 우리를 묶어서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의 그 자유로 돌아가자면은 우리 스스로 묶고 있는 그 묶임, 개박을 스스로 풀고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풀지 못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안, 이, 비, 설, 신, 의 6가지의 경계가 육근으로 입력된 그 외부에서 입력된 정보가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만 집착하고 그것을 바꿀 줄 모릅니다. 그 입력된 정보를 시시각각으로 찰나찰나로 세상은 찰나찰나에 변하고 있는데 우리 생각은 찰나찰나에 변하지 않고 거기에 고정관념으로 딱 코팅해서 묶어 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먼저 입력되어서 먼저 그 자리를 잡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입력된 그 생각이 바로 내 마음이 되고 내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시비를 하고 다툼질 합니다. 시비를 하고 다툼질 하면은 괴로워집니다. 시비는 아무리 이겨도 피를 보고 이기는 것은 자유롭지 못하는 것이고 편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비가 없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본래 시비할 것이 없는데 집착과 고집 때문에 시비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무아사상 나를 버리자 하니까 나를 어떻게 버리느냐고 하겠지요. 그러면은 내가 가진 것을 버리라 되지 않을까? 입력된 내가 가진 것. 그래서 무소유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무소유를 수용하고 싶은데 안에 코팅된 그 정보가 여유를 주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딱 붙잡고 앉아있어가지고 꼼짝달싹을 안 하네.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크게 가지고 이긴다 해서 이겨지나? 개뿔로 이기는 뭐가 이겨? 강아지는 뿔도 없는데 자꾸 개뿔이라고 그러거든요. 원래 없어요. 개가 강아지는 뿔이 없습니다. 토끼도 뿔이 없지요. 토끼도 뿔이 없는데 개가 강아지가 기가 써가지고 있고 토끼도 기가 이렇게 번쩍 써가지고 있으니까 거기 뿔인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뿔 봐라 그러지만 토끼는 본래 뿔이 없는 거예요. 뿔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형상 없는 본래 자기가 가지지 않았던 그 정보의 힘에 끌려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된다. 반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간 안경을 낀 사람은 세상을 빨갛게 보고 노란 안경을 낀 사람은 세상을 노랗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여러분들이 전부 노란 안경을 끼워봐요. 이쪽에 있는 분들은 노란 안경을 끼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빨간 안경을 끼웠다. 빨간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고 꽃을 보고 나무를 보고 하늘을 보고 하면은 전부 빨갛게 보일 뿐이지요. 노란 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의 비춰지는 그 현상은 노랗게밖에 비춰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전생, 자생, 과거에 어느 때 입력되었는지 모르지만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내 마음에 입력되어 가지고 그것이 마치 그 색깔의 안경을 낀 듯이 그 색깔의 안경을 벗어야 우리가 하나가 될 터인데 벗지 못하고 이 세상은 전부 노란데 왜 빨갛다고 하느냐? 빨간 안경을 낀 사람은 이 세상은 노란데 빨간데 왜 노랗다고 하느냐? 해가지고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인터넷도 보면 전부 그 시비야.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전부 그런 양비론적인 투쟁입니다. 그 투쟁으로서는 이긴 자도 자유롭지 못하고 진 사람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모든 인연의 고리는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강모니 부처님께서는 그 끼고 있는 안경을 벗어버리자. 그게 깨달음이야. 다른 게 아니라. 안경을 벗어버려야 돼. 너도 안경 벗고 나도 안경 벗자. 그러면은 안경을 끼지 않은 본래 상태로 돌아갔을 때 지금도 세상이 빨갛느냐 물어보고 지금도 세상이 노랗느냐 물어볼 때 아니야. 그렇겠죠? 똑같은 모습으로 꽃과 청산의 모습을 다 함께 볼 수가 있고 야, 참 내가 바보짓 했구나. 내가 그것을 왜 못 벗고 그렇게 투쟁을 하고 했느냐 하는 것을 스스로 후회하게 되겠죠. 그러면 야, 참 우리가 이런데 하면서 등등 이문 등등 태평가를 부리면서 아름답게 평화의 세계, 정토의 세계에서 극락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불교의 수행입니다. 우리가 학문을 하고 모든 것은 학문을 하고 모든 것을 연구하고 교육하고 하는 것은 바로 내 마음에 있는 그 지혜의 본래 가지고 있는 그 광명을 수련해서 드러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기량을 다 갖추어 있습니다. 어떤 기량도 갖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익히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닥을 잘 치고 연불도 잘합니다. 왜 목닥 잘 치느냐? 목닥을 많이 쳐봤어. 연불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래요. 목닥도 쳐본 사람이 치지. 목닥 안 쳐본 사람이 목닥을 지가 어떻게 쳐? 목닥만 깨 먹어버리지. 아무나 두드린다고 해서 목닥이 소리가 나는 게 아닙니다. 목닥도 치는 자리가 있고 목닥채도 치는 방법이 있어요. 드는 방법이. 여기 목닥채를 여기다 다 끼워가지고 이렇게 놀아야 돼요. 움직여야 되지요. 빳빳하게 꼭 쥐면은요 목닥 소리가 안 납니다. 안 나요. 지기만 진다고 해서 될 것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은 흐름으로써 깨끗해지고 흐름으로써 숭고해지고 흐름으로써 고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정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물입니다. 이렇듯이 우리 마음도 그 물과 같아서 계속 변화해서 흐르면서 새롭게 고쳐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원장스님이 뭐에는 유식학을 했거든요. 굉장히 유식한 사람이에요. 유식학 박사입니다. 유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이백법을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무슨 심소행법 무슨 법 해가지고 골치 아파요. 근데 저도 여기서 대학에서 유식학을 배웠는데요 아주 어려워요. 복잡해요. 거기에 어디 갔나? 저 또 유식학 강의 20송 30종 강의 잘하는 사람 저 신이 계십니다. 그런데 다른 것 없습니다.
전식덕지라. 인식이 바뀌어지면 됩니다.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인식이 바뀌면은요, 덕지, 지혜로워지는 것이라. 새로워지는 것이라. 우리가 스스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짜지 말고 한 생각을 싹 바꿔버립니다. 바꿔버리면 새로워집니다. 그러니까 대학도 발전이니 뭐니 하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 현실 감각을 미리 계절의 감각을 다 알아채고 교육부에서 무슨 3차 뭐 3차 뭐라 하나 3주기 뭐 4주기 아무리 해봐야 가지고 별것도 아니요. 우리가 바꿀 거는 미리 바뀌면 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 옷을 준비를 해야죠. 겨울 오기 전에 와서 무슨 옷 바꿔 입으려고 하면은 급해가지고 서둘러서 야단하다가 실수를 하게 되는 거라. 여름이 떡 가게 되면은 신상품이 미리 나와야 되는 거라. 그러면은 신상품, 신소재를 착 해가지고 착 해내면은 그러면 계절에 무슨 춥다고 날씨를 탓하고 덥다고 날씨를 탓할 거 없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뭘 해서 뭐 어떻다 할 게 없어요. 우리 스스로 그 감각을 미리 알아채면 되는 거라.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과거의 많은 상황을 쫓아서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척 하면은 알아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격이 도전이라 눈이 착 마주치면 딱 알아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변화에 우리는 알아챌 수 있을 때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학의 변화도 우리 뭐 옛날에는 노트 하나 가지고 40년, 50년을 써먹었어요. 옛날 교수님들은. 요새는 하루만 지내면 실시간이 다릅니다. 실시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뭐 강의하고 있다가 이제 영분연에서 저 백송사도 가고 또 정연하고 저 선방에도 가가지고 참선을 더 하는데 치산에 아침 안개가 낮에까지 있는 것도 아니요 저녁까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침 안개는 안개대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저녁에는 저녁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날이 개이면 날이 개이는 대로 지산에 시시각각 찰나찰나로 변화하는 그 모습들에 함께 하면은요 참 아름답습니다. 걱정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이 편하네. 그래 또 앉아서 그 속에서 이먹고 하고 내 스스로를 관조하고 참고하고 하다가 문을 싹 열고 나오면은 시산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한아름에 싹 안겨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품으로 싹 빠져들어간다 하는 걸 생각할 때 안기고 않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죠. 모두가 다 스스로 반목하고 실취할 때 어려워지는 것이지 스스로 다 이해하려고 하면은요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제가 이제 건강경을 맨날 읽는데 건강경 11월 말이 되면은 건강경 이제 5만독이 될 겁니다. 5만독이 되는데 2001년 11월 17일 음력으로 10월 초사한 날 내 생일 아침부터 이제 10만독 발언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하루 한 번씩 읽다가 하루 한 번씩 읽으려고 하니까 안 될 것 같아. 좀 더딜 것 같아서. 좀 다잡아서 해자. 하는데 그냥 하루 2번, 3번 하려고 그러면은 또 잊고 빠뜨리고 뭐 그런 수가 있어서 10만독을 딱 정해놓고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49,400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5만독이 이제 눈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참선 다 하고 있다가 처음부터 책을 보면 눈이 아파요. 눈이 아파.
그러니까 눈 운동부터 하는 거야. 딱 이렇게 탁 비벼가지고 눈을 이래서 이렇게 달래서 이게 싹 달래줘야 돼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전에 젊어서는 후다닥 일어나도 허리가 안 아프고 다리도 안 아프고 괜찮았거든. 이제 나이가 드니까 퍼뜩 일어나다 보면 찌끔하면은 허리가 너무 아파. 세수하는데 이렇게 굽힐때가 일어나면은 막 허리가 아픈 수가 있어. 굽뻑하다가 아팠지만은 그 아픈 허리는요, 한 달, 두 달, 석 달 가는 수가 있어요. 병이 나기가 어렵지, 병이 나면은 치유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간파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 움직여야 돼. 저 날아오는 불이 돌멩이가 설사 내 발등에 떨어지겠느냐 하고 깜빡하고 있는 순간에 그 날아오는 불덩어리는 내 발등에 와서 톡 떨어지면 아이고 뜨거워. 하필이면 내 발등이야. 아이고 바보 같은 소리야. 그거는 바보 같은 소리야. 딱 떴다 하면은 벌써 피할 줄 알아야 되는 거라. 피할 줄 알아야 돼. 나는 골프를 칠지 모르지만은 어제도 목욕탕에 갔더니 골프 치는 거 이래 해놓고 그 사람들이 그걸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 상에 앉아서 더 보니까 사람들이 좀 보는데 저 잔디밭에서 공을 이렇게 놔놓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탁 치는데 공이 딱 맞으니까 빽소리 하다가 휙 날아가는데 그게요 날아가서 그 구멍에 한 구멍에 한 번에 딱 들어가 버리면은 거기 최고 점수가 좋다 하대. 박수 치고 그런다 하대. 그런데 그거 벌써 딱 소리 나면은 이게 뭐다 하는 걸 다 알아야 됩니다. 치기 전에 이거 딱 굽어지면 딱 일할 때 하는데 힘이 들면은 안 된다 말이에요. 힘이 들면. 그리고 잔디 방향이라든지 잔디가 누운 방향이라든지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아침, 낮, 오후 습도라든지 겨울이나 여름이나 봄이라든지 그 온도 차에 따라서 공이 헤치고 날아가는 그 속도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것도 측정 못하고 골프 치면 되나 말이에요. 그래. 그래가지고 하면은 도르르 굴러서 보면 쏙 구멍 쏙 들어가 보더라 보니까 하하 저게 아주 그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전에 저 칭다오를 갔더니 골프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내가 그랬지. 골프를 그냥 치지 말고 간시험보살을 많이 하고 참선을 많이 하면 골프 공이 그 구멍에 쏙쏙 잘 들어간다. 어떻게 들어가느냐? 골프공을 쳐 놓고서 관세음 보살 하면서 탁 쳐라. 그리고 안 그러면은 참선을 더 이먹고 하고 화두를 탁 챙기고 있다가 이먹 꽉 치면은 틀림없이 그게 바로 맞아서 딱 들어가요. 그게 한 생각이 공의 방향을 결정하고 날아갈 수 있는 결정차가 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뭐 자꾸 안 들어간다고 뭐라 하는데 내가 여기서 가서 접을 수도 없고 난 잘 모르는데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목격이 도전이라 눈이 쫙 마주치면은 벌써 그 사람이 무슨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총장이 내가 척 보면은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서 웃는지 싫어해서 웃는지 척 알아야 쳐야 되거든. 그래 이 법안이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 알아야 되거든. 그래 이 회의를 하는데도 난상 토론이 막 벌어져야 돼. 시비가 막 벌어져야 돼. 시비가 막 벌어지고 난상 토론이 막 쏟아놓게 했다가 그랬다가 살짝이 쏟고 나면은 이제 한풀 꺾이거든요. 꺾이는 거. 그때 사기를 거두어 붙이면은 탁 된단 말이에요. 전부 지혜로워야 돼. 지혜로워야 돼. 사람이 목격이 도전이라 그래서 지혜로우면 세상이 다 알아채고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이 잘 발전하자면은 우리 모두가 다 직원, 교수님과 학생과 모두가 다 그렇게 지혜로워야 돼. 그래서 지혜의 바탕이 우리 부처님 아니요? 이렇게 좋은 부처님 모셔놓고 자기 자성을 살피지 못하고 자기 자성을 깨우치지 못하고 이 고집과 편견된 안경을 벗지 못한다면은 자기가 어떻게 출세할 수 있고 아름다워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제가 정가군에 오늘 이사장으로 오늘 처음 앉아서 법문하게 됐는데, 사실은 86년 3월 1일자로 내가 발령을 갖고 여기 왔는데, 그때 이제 월급이 우리가 17일 날인가 그리 나오죠? 월급 17일 날인가 나오는데, 와서 한 4째 됐는데, 종무처장이 정가군에 왔다가 정가군에 여기 앰프가 찍찍찍찍찍찍찍 소리가 난다고 종무처장이어서 절을 하고 절에 나오면서, 그래 나도 이제 처음 왔으니까 아침에 와서 참배하고 나가는데, 그런데 이게 앰프를 바꿔야 되겠다는 거야. 그때 인환씨님이 정가원장 했던가 그랬을 겁니다. 바꿔야 되는데 누가 이거 시주할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그렇지 않아도 교수 첫 월급을 불교 병원 짓는데 시주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86년 그때는 병원 짓는다는 그게 없었어요. 그걸 갖다가 빙빙 병원 짓는데 시주책도 없는데 갖다가 어디다 지을 데도 없고, 그래서 내가 정부처장님한테 그것만 내가 첫 월급 받아가지고 그럼 앰프 시스를 하는데 그거 시주하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이고 스님이 그러실라냐고. 그래서 내가 첫 월급 가지고 그래 앰프 시스를 하는데 그게 뭐 다 되진 않아요. 다 되지도 않았고 그때 한 60만 원 됐던가 그런 것 같아. 그래가지고 주고, 두 번째 월급은 가지고 이제 우리 교수님들 식사도 하고 그래 했는데, 그래 이제 앰프 시설을 더 했다. 몇 년 지내고 나니까 내가 정가원장이 딱 돼버린단 말이야. 참 내가 이거 마이크다 대고 그 얘기할 그럴 인연이 떡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느냐, 야 역시 이게 투자로구나. 보시라는 것은 내가 그런 생각도 안 하고 했거든요. 보시라는 것은 어떤 무주상 보시 복덕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걸 생각하면서 내가 건강경에도 무주상 보시 복덕이 가장 훌륭한 복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모든 상을 버리면 아름다워지는 거라. 버리면 아름다워. 집착하면 괴로워지는 거라. 그래서 불치상의 여여구동이라, 모든 어떤 사람이 꼬시고 뭐 하더라도 그게 유혹되거나 넘어가면 안 된다. 딱 중심을 잘 잡고 척 보면서 저 사람이 나를 꼬시려고 하는 것이다, 나를 이익을 줄 사람이다 하는 것을 착 보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는 것은 바로 내 마음에 그런 밝은 선정의 고요한 이 거울이 밝아 있어야 되는 거라. 그렇게 하면은 학생들 보면 척 안단 말이에요. 저 학생이 내 강의를 듣고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척 그것도 알아채야 돼요. 알아채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경도 가는데, 건강경 이제 5만독을 12월 1일까지 해야 내가 통도사 다음 살림에서 통도사 건강경 5만독 했습니다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10만독 더 채워야 되니까 염라대왕이 지금도 뭐 편지가 하나씩 왔었는데 그 좀 기다리라, 내가 10만독 하고 갈 거니까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안경에 있는 말씀 몇 마디 해주려고 적어봤는데 이건 좀 해줘야지. 첫째는 어떤 일을 가장 좋은 것이라 하는가 하는 데 있어서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릇됨을 멈추게 하는 사람이니 마음이 바르고 생각이 어질고 원이 커서 능히 남의 그릇됨을 잘 분별하고 그치게 할 줄 아느니라. 둘째는 자비심이 있는 사람이니 남의 이익을 보면 함께 기뻐할 줄 알고, 남의 잘못을 보면 근심할 줄 알며, 남의 덕을 칭찬할 줄 알고, 남의 악한 행위를 보고 자신의 악을 고쳐 구제할 줄 아느니라. 셋째는 모든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니 남의 게으름을 방관하지 않고 남의 재산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며 남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지 않게 하고 조용히 훈계할 줄 아느니라. 넷째는
이익이 되는 일과 행동을 함께하는 사람이니 자신의 몸과 재산을 아끼지 않고 공포로부터 구제하며 함께 깨닫기를 잊지 않느니라. 이것이 네 가지 좋은 것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미워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건강경 읽다가 보니까 미워할 것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건강경 16분에 보면은 건강경 이르는 사람 보고 욕을 하거나 미워하거나 하면은 그 건강경 이르는 사람의 그 고통받을 전생의 죄업을 욕하는 사람이 가져가 버린다는 거요. 그래서 날 보고 좀 욕을 좀 해주시면 싶은 생각이 있고 그러지만 대신에 또 그 사람이 또 고통을 가지고 가면 안 되니까 그런 생각도 비우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가을이죠. 낙엽이 지고 있습니다. 내가 노래를 하나 부르려야 되는데 이게 노래 내가 시를 하나 지어놨더니 어떤 사람이 곡을 붙여가지고 노래를 했는데 노래를 하나 하니까 지금 목이 조금 가라앉으려고 해서 물을 한 모금 넣고 그냥 시를 낭독을 해주도록 할게요. 내가 통도사 저 시탑전 내 방에서 고향하러 가는데 다리를 2개를 건너야 됩니다. 뭐 가까이 있지만은 그래도 가을이면 낙엽이 지는 아침을 걷는데 바람이 없는데 낙엽이 떨어지고 있어요. 나는 낙엽은 바람을 받아야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바람이 없어도 낙엽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하고 와가지고 바람이 아니라도 낙엽은 하고 시를 하나 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바람이 아니라도 낙엽은 떨어지네요. 나비처럼 두 날개 날리며 소리 없이 떨어져 내리네요. 이런 봄 추위도 잊은 채 파란 눈으로 피어난 고운 잎 어느새 메마른 낙엽이 되었네요. 무심히 떠나는 잎새 가지도 보내기 싫은데 꽃피어 열매 맺어 익혀주고 떠나가네요. 고운 시절 아름다운 추억도 흘려보내고 미생전 그리운 고향 흙으로 돌아가네요. 그렇습니다. 흙으로 이거 보시면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바람이 아니라도 낙엽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낙엽이 봄에는 아주 새파란 예쁜 잎이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려서 달릴 때는 참 마을길을 뛰고 오르고 산을 오르고 할 때는 뛰면은 발꿈치가 엉덩이 와서 탁탁 닿을 정도로 아주 발이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떠나갈 날이 가까우니까 계단을 오르는데도 한 계단 한 계단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낙엽이 되어서 떠나갈 날이 가까워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낙엽은 저 물을 따라가고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낙엽은 다시 태어나서 파란 삭스로 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항상 희망을 갖고 삽니다. 금생에 남긴 일이 있다면 내생에 림보체가 되어서 다시 태어나서 부처님에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언젠가는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나도 깨달음을 얻어서 훌륭한 지혜와 복덕을 갖추고 내 마음을 보는 이나 내 이름을 듣는 이는 보리마음 모두 내어 윤회구를 벗어나되 화탕지옥 끓는 물은 감루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 칼날 연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중생들 극락시대 왕생하며 하는 이산 현선사 발언문을 마음에 담고 그렇게 되기를 항상 발언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국 가족이 내가 이 신입생 새로 오시는 교수님 직원 선생님들에서 입찰문에 막 존재해라 이 문에 들어오면은 바로 우리 교문의 일주문이다. 이 문에 들어오면은 모두가 다 밖에서의 생각은 다를지라도 여기 하면은 교육과 연구와 모든 역량을 하나로 뭉쳐서 그 밝은 지혜로 함께 할 수 있다면 이 학교는 일치월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해주면서 반야신경을 꼭 외우라고 하고 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제가 정강원장도 너무 오래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3년 하고 나중에 10년 내리해가지고 13년을 했는데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 우리 총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모든 교수님 또 소임을 하고 계신 분들 정보는 항상 공유를 해야 됩니다. 나는 비밀이 없습니다. 나는 항상 투명하게 살고 내가 법인에 오고 가고 어디로 가더라도 내 일정은 뭐든 하나 꽂히면 하나 그대로 우리 오비스가 다 알고 전부 전 직원들에게 싹 알려줍니다. 알려줘서 법산 스님 이사장님 오늘 어디 가셨냐? 통도사 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다. 하는 걸 다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는 공유를 하고 소임 직책은 전부 각각 다르더라도 보직은 다르더라도 정보는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한마음으로 소통해서 모두가 다 그 위도 같이 더불어 느끼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우리 동국 가족이 되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고 우리는 열심히 동국 발전을 위해서 교육과 연구에 매진해 주시고 또 행정하는 우리 선생님들도 열심히 교수님들 잘 함께 더불어서 학교 발전을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이 가을에 한절기 감기 들지 말고 몸조심 잘 하세요. 이 세포는 찰나찰나에 변하고 있습니다. 그 세포에 깜짝하는 순간에 한 세포만 병이 들어도 몸 전체가 병을 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어떤 직원 하나라도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행이 있어서는 안 되고 교수, 학생 모두가 다 건전했을 때 우리 동국은 아주 아름다워지는 행복의 제작소가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여러분들 분발해서 열심히 잘 해주실 것을 우리 함께 서원하면서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다.